안녕하십니까. 두각학원 고등부 수학 강사 윤지원 선생입니다. 자, 이번 겨울방학, 이제 곧 다가오는 겨울방학에 우리 두각학원에서 몰입수학 특강을 진행하는데요. 그 특강 중에 제가 맡은 미적분 기본 특강에 대해서 간단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비 고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수능에 출제되는, 즉 선택 영역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예비 고일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수능에는 출제가 되지는 않는 어떤 미적분 2라고 해서 새롭게 이름이 붙여서 만들어진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비 고일 학생들도 수강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예비 고이 학생들도 수강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수능을 대비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살짝 먼저 드리면, 저는 일단은 대성마이맥에서 주최했던 매스코리아라는 수학 강사 선발대회에서 최종 입선해서 지금 두각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성마이맥 이제 온라인 인강 사이트죠. 인강 사이트에서 고1, 2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 강의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적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먼저 드리죠. 미적분 도대체 어떤 과목인가요? 이 미적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온 나라가 미적분에 이제 너무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미적분은 지금 현재 교육과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수능에서 고작 8문제 나오거든요. 8문제 나오고, 공통 영역, 소위 수원과 수투가 22문제 나오고, 이 미적분 8문제 중에서 5문제는 2점과 3점짜리고요. 나머지 3문제가 4점짜리일 겁니다. 그럼 소위 그 4점짜리면 좀 어려운 문제들이죠. 고난도 문제들인데, 근데 그 4점짜리 세 문항이 모두 다 어렵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고작 8문제 나오고 그 중에 3문제가 좀 고난도 문제인 이 미적분에 대해서 특히 현장에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매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전 미적분을 안 했습니다. 전 미적분을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는데 제가 3학년 때 가서 이거 대비가 될까요? 부터 시작해서 온갖 겁을 집어먹고서 미적분에 대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난 미적분 안 했는데. 심지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공통 영역을 준비하는 시간보다 미적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경우들도 좀 꽤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 미적분에 대해서 어렵게 느끼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적분 교과에 대해서 살짝 좀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이 미적분의 단원을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자, 미적분 실력의 상한선이라고 해서 약간 좀 비극적인, 약간은 좀 기가 빠지는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미적분을 공부하다 보면 이 미적분에서 실제로 담겨 있는 내용들이 수학원이 한 40%를 차지하고요. 수학2도 한 4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정말 미적분 고유 논리, 그러니까 미적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새로운 논리들은 한 20%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미적분이 어렵다고 보통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제로 이 학생이 미적분 자체를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수학1이나 수학2를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적분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좀 미적분에 대해서 제대로 학습했다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미적분 그 자체만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미적분을 위해서 필요한 수학1과 수학2를 같이 공부를 하던가, 아니면 이 내용을 확실하게 한 이후에 미적분을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실력 향상에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겨울방학 때 미적분 특강을 이제 계획하고 이제 참여하기는 하지만, 지금 벌써부터 미적분을 강조하기보다는 미적분 오리엔테이션인데 수학1과 수학2를 은연중에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정말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적분을 정말 제대로 공부하려면 수학1과 수학2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꽤 유의미한 학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왜 어려워하냐면, 기본적으로 공식량이 쏟아집니다. 수학1에서 배우는 공식이나 아니면 수학2에서 배우는 공식들보다는 훨씬 더 그 무게도 헤비하고 더 복잡해요. 그래서 이 공식들을 숙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당연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계산 실수도 많아질 겁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내용이겠죠. 계산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애초에 계산량 자체가 수학1과 수학2랑 미적분이 게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쏟아지는 공식들을 반드시 학습을 해야 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계산 실수도 줄이려는 노력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공든탑을 무너뜨린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방금도 설명드렸듯이 수학1과 수학2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미적분을 다
단시간 내에 매우 빠르게 공부를 하고 밀도 있게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물론 그 자체로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만, 그래도 결국 그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역시 다 까먹거나 수학원, 수학2 내용이 흔들린다면 실제로 공부하는 그 순간에서도 미적분은 어렵게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장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미적분 기본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업에서 수학1과 수학2 내용을 좀 설명하는 시간들이 대략 한 30%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적분 기본반, 제가 진행하는 미적분 기본반을 이제 선택하는 경우에는 수학 1과 수학 2도 좀 공부를 할 생각을 하고서 들어와야 됩니다. 예비고이 학생들이라면 아마 수학 1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겨울방학 때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말 그대로 미분과 적분이니까 수학 2에서 최초로 미분과 적분을 배우기 때문에 수2 내용을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수학 1과 수학 2 내용들을 꽤 많이 언급하게 될 거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수업의 단기 목표가 뭐냐, 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도대체 뭐냐, 일단 미적분을 한 바퀴 돌리는 거겠죠, 소위 얘기하는.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좀 잡아보면, 일단 우리 종강 때 항상 미적분 이 특강과 관련해서는 제가 수능 문제를 좀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미 기출문제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능 2025학년도 수능 이제 난이도 정도에 맞춰서 새롭게 제작을 해서 8문제만 한 2세트를 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8문제 중에서 4점짜리가 3문제씩 있다고 했으니까 그 4점짜리 3문제 중에 최소 하나는 이 수업을 통해서 맞춰보자 하는 게 단기 목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미적분을 처음 배우는데도 그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지난 여름도 있고요, 지난 겨울에도 제가 미적분을 했었는데 그때 5문제가 아니라 8문제죠. 8문제 중에서 4점짜리를 한 문제 이상 맞춘 학생들의 비율이 한 7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쫓아오고 숙제를 열심히 하고서 시간 투자를 하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 이게 원대한 포부로 생각할 필요 없이 쫓아오시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한번 제가 제한사항을 걸면, 쫓아오더라도 수학 1과 수학 2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은 9회 완성반이고요. 본 수업은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8시 반에서 12시까지 이루어지고, 식사한 이후에는 필수 클리닉,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클리닉이 1시 반에서 5시까지 이루어집니다. 이 클리닉에서는 제가 이제 남아있을 때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조교들이 이제 클리닉을 기본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대신 이제 학생들이 시험 본 것이나 숙제한 정도에 대한 파악은 제가 직접 다 하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은 제가 직접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아이들과 같이 소통하게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만 기타 스케줄, 뭐 예를 들면 윈터스쿨에 이미 등록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클리닉에 참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클리닉은 과제로 제가 배부를 하게 되고요. 역시 그것에 대한 확인도 할 예정입니다. 자, 수강 대상은 기본반이기 때문에 미적분을 처음 배우는 학생, 아니면 한 번 정도 공부는 했으나 거의 다 까먹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라면 환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능에 어떻게 출제되고 소위 EBS의 연계는 또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런 기본적인 예비 고3, 선생님 저희는 예비 고1과 예비 고2인데요. 네, 결국 예비 고3이 될 거니까 그때를 위한 수능 마인드를 확립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강조 드렸듯이 수학 1과 수학 2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경험하고자 하는 학생들이라면 이 강의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교재는 제가 자체적으로 이제 만든 퓨어리즘 교재를 사용할 거고요. 이 교재의 난이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중 문제집과 비교했을 때 센 B단계 수준 혹은 마플 시너지 수준의 문제들이 한 60% 정도 될 거고요. 클리닉 과제에서도 이 정도 비중이 꽤 많이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식들이나 이제 낯선 것들에 대해서 숙달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 모의고사 기출문제 중에 수능이나 평가원 기출문제 중에서 좀 어렵지 않은 4점, 곧장 도전할 수 있는 4점짜리들이 한 30% 정도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최고난도 문제, 소위 레전드 문제들도 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물론 단원마다 하나에서 2개 정도 들어갈 거고요. 얘를 수록한 이유는 학생들에게 이 정도 문제들을 못 풀면 안 된다 식의 어떤 겁을 주려는 목적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서 게다가 수학 1과 수학 2가 뒷받침되었을 때 지금 당장 처음 배운다 하더라도 킬러 문제들, 소위 그 최고난도 문제들을 잘 돌파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최고난도 문제들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수업의 비중은 이 앞쪽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수학 1과 수학 2 논리 복습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충 영상이 주말을 끼고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시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짧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화요일에 배웠던 내용을 한 번이라도 복습하고 목요일에 참여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요. 목요일에서 그 다음 주 화요일로 이어지는 주말을 껴는 그 주에 항상 보충 영상이 제공이 될 겁니다. 길면 1시간, 짧으면 1시간 정도고요. 길면 한 2시간 가까이 되는 영상들이 제공이 될 건데, 수학 1과 수학 2에 대한 얘기들인 경우들이 꽤 많으니까 꼭 수강하고 와야 미적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사고방식 자체를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맞춤 문제도 왜 맞췄는지를 좀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진행됐더니 답이 툭 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게 과연 진짜 맞은 것인가, 내가 맞았다면 왜 맞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잘 분간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한 풀이에 혹시 뇌피셜이 있는가, 소위 학생들 용어대로 뇌피셜이 있는가, 그럼 뇌피셜이 있다면 도대체 왜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미리 공부를 하고 들어가면 앞으로 이제 잘못된 습관이나 태도들을 더 빨리빨리 교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그 내용이 미적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어렵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문장들은 어떻게 독해하는가, 이제 약간 추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수업 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나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그 알의 경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학습의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경험을 하고서 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개발해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2025학년도 수능을 떠올린다면, 자, 우리 이번 수능이 확실히 확률과 통계보다, 그 다음 기하보다도 미적분이 어렵긴 했습니다. 근데 조금 냉정하게 얘기를 해보면 2025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28번 첫 번째 미적분 4점짜리는 제 생각에는 작년 수능 2024학년도 수능에 공통 영역 12번 수2 문제를 그냥 그대로 복붙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잘 풀기 위해서는 거듭 지금 한 4-5번, 한 7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학 1과 특히 수학 2를 잘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수능 문제들이 결국에는 수2에서 미적분 고유 논리를 살짝 얹은 것에 불과하다는 걸 또 우리 아이들이 이번 겨울을 통해서 얻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령 미적분을 이번 겨울방학 때 공부하고 나서 인간이니까 무조건 까먹게 될 거예요. 까먹게 된다 하더라도 이 겨울방학 때 배웠던 내용 중에서 수2나 수1에서 요 정도를 살짝 얹었었지, 그 감성을 끌고만 갈 수 있다면 다시 여름방학 때 미적분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예비 고3 때 미적분을 공부할 때도 꽤 많은 것들을 남긴 채 학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클리닉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시 반에서 5시까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매시간 예습 테스트나 클리닉에서는 복습 테스트가 이루어질 겁니다. 예습 테스트의 경우에는 이미 배웠던 공식들을 잘 숙지를 했는가, 책을 좀 꼼꼼히 읽어봤는가 수준으로 가볍게 본 수업에서 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복습 테스트는 지난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과 과제를 토대로 해서 까먹지는 않고 있는지, 실제로 시간 투자해서 공부를 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제별로도 다양한 문제들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더 중요한 건 태도나 습관을 교정해야 되는 맞춤 자료가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별로 개개인마다 유형을 떠나서 유형보다 더 큰 틀에서 사고방식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특정 사고방식이라면 예를 들어서 뭔가 움직임이 많이 포함되는 문제는 특히 내가 더 어렵다든가, 자, 이런 식으로 학생 개개인마다 조금 사고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필요한 태도나 습관을 교정하는 문제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클리닉에서 반드시 저와 소통을 하고서 저희 조교들과도 소통을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일 수업 영상은 당연히 바로 촬영돼서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주말을 포함해서 수학1, 수학2 교육과정 개념의 연계 보충 영상이 추가로 제공이 될 거니까 반드시 수강하고 오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학 기간 동안에 미적분 수업을 들으면서 뭐 메신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한테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요. 미적분이란 내용이 좀 큰 내용이긴 하지만 수학1과 수학2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좀 뭔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미적분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양이 사실은 허세입니다. 허상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학1과 수학2에서 나왔던 얘기들 다시 또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쫄지 않고서 이번 방학 때 오전에 만나느라 좀 피곤할 수 있겠지만 그 피곤하고 힘든 것을 좀 이겨내면서 제대로 학습하고자 하는 학생들이라면 환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수업에서 미적분의 세계에 좀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지원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